오늘은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들의 발달 단계와 이 시기에 꼭 가르쳐야 하는 발달 과업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더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육아가 어렵고 힘들다 느껴질 때 내 아이의 발달 단계, 기질 파악, 훈육 방법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도 육아가 정말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만 1세부터 만 3세 아이들의 발달과 그 연령에 꼭 가르쳐야 하는, 즉 성취해야 하는 발달 과업까지 정리해 드렸었죠. 오늘은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들의 발달 단계와 이 시기에 꼭 가르쳐야 하는 발달 과업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과업이란 발달 과제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이 발달해가는 각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업을 말합니다. 발달 과업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해야 다음 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전에 성취하지 못한 발달 과업은 연령과 무관하게 이전 만 1세 영상 참고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만 또 다음 단계로 건강하게 발달이 가능합니다. 자, 만 3세가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실 거예요. 아, 이제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가 되어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덩달아 여러분도 굉장히 가르쳐야 하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잘 키우고 있나? 어딘가 마음이 조급하고 주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 아이들은 종합적인 사고와 도덕성, 인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영역보다는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등 이 전인적 발달을 잘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발달과 발달 과업은 언어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말이 트이고 또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경험, 의사표현을 언어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해요. 이제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 타인과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과 인지 발달 등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어는 특히 양육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수다쟁이 엄마가 되어라 라는 말도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아이와 말하는 양이 비례한다고 해요. 부모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대화할 때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서 아이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소통 능력도 발달하지만 어휘력과 사고력,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발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감정의 표현, 특히 화가 나고 섭섭하고 짜증나는 등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울음이나 떼쓰기, 공격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 행동만 지적하거나 훈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 본인이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법에 대해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발달과 발달 과업은 사회 정서 발달입니다. 36개월이 넘어가면서 사회성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자기 조절력이 발달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단계가 되어 이제는 타인의 감정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요. 영화기에 혼자 논다든지 또래에 관심이 없다든지 사회성 발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영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고 강해지는 시기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 부모님과의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는 신뢰감도 형성되고 타인과 소통 방법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유아기가 되면 이제 타인의 감정에도 관심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 생각을 배려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능숙하게 자기조절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조절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규칙과 사회적 규범, 한계 설정을 해서 실천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 3세 이전에는 가정보육이나 기관을 다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양육을 하지만 만 3세 이후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관을 다니면서 집단 생활을 하죠.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영아기에는 규칙에 대해 구조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고 사회정서가 발달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집단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도 공식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아무 규칙이나 한계 설정 없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두 수용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집에서는 허용이 되었던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조절해야 하니 결국 가장 힘든 건 아이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건 해도 되지만 이건 위험해서 안 돼. 30분 놀이 후에 목욕하기로 했으니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야. 식사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 화가 난다고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한계를 설정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하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직 아기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규칙이 너무 많은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이 발달 속도에 맞는 범위를 정해 주셔야 하고 모든 일을 규칙에 따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자율성을 펼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해요. 자, 마지막 발달 특징과 발달 과업은 인지 발달 및 창의력 발달인데요.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아이 스스로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한글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수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배우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바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이 많다 보니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처질 것 같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학습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하는 시작 단계에서 아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 놀이의 형태가 아닌 학습지나 구조적인 학습의 방법으로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너무 학습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건 인지 발달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칫 아이의 주도성과 창의력,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등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상 경험을 통해 충분히 한글도 수도 과학도 배워갈 수 있으니 학습지를 시키지 않는다고 절대 마음 졸이거나 아이를 잘 못 챙기고 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기 아이들은 기초적인 학습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글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글을 1년 빨리 깨우치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맞춤법이 맞고 틀리는 이 글자보다는 어떤 글을 쓸 줄 아는지 사고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아이로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조적인 형태의 학습을 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결국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렸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무언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결국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틀릴 때마다 좌절하고 어떨 때는 실망하는 부모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또 칭찬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당연히 재미도 없어지겠죠. 반면 아직은 틀렸어, 맞았어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놀이 경험 속에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펼쳐내면서 창의력이 발달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림책을 보면 아직은 글자를 읽어내기보다 그림을 보면서 그 내용을 유추하여 이야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자를 배우지만 아직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보다 자신감은 더 넘치죠. 반면 글자는 읽는 방법, 쓰는 방법, 맞다 틀렸다로 정해진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나는 아직 글자를 잘 못 읽어요. 나는 책 읽는 건 어려워서요. 라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한글이나 영어나 수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아이가 보내는 지금 1년, 2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무궁무진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 채워가고 있습니다. 펌프가 비어있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끓어오르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아이의 펌프 속에 대단한 마중물을 잘 채워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매일 학습지 3장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다, 오늘 하루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했다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중물이 잘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구조적인 학습, 본격적인 학습의 단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만
0세부터 만 5세 유아들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인생에서 더없이 중요한 지금 부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